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욱합니다. 오늘 또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있네요. 자, 제가 보는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는 어떤 인물인가 라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한번 제가 이때까지 정치상을 쭉 봐가면서,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한번 제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제일 처음에 대선에서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명돼 가지고 후보로 대선에서 참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준석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가세연에서 이준석이를 성상납받았다고 그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데도 저는 가세연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가세연에 제가 글 올렸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준석이를 까지 말고 그때 성산남 받은 사람이 이준석하고 또 민주당에도 있었답니다. 이 민주당 국회의원인가 그 사람도 한두 명 있었다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을 공개하라 그죠. 민주당 그 부분을 국회의원 부분을 공개하면은 그걸 민주당이 이준석을 공개할 것이다 그죠.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을 공개해라. 공개하고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준석이 공개하지 마라. 그죠. 이거는 자연히 밝혀질 내용이라고 제가 그래 이제 댓글을 올렸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준석이하고 가시안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 갈등이 그죠. 그래서 가시안에서 계속 이준석 공개했는데, 근데 이준석이란 사람이 저는 두둔할 생각 없습니다. 이준석이가 왜 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이준석이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할 때 어떤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지하고 뭐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보다는 이준석이 자체가 자기가 그저 더 빛나기 위해서, 내가 이준석이를 밀어주면은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밀어주면은, 내가 밀어주면 윤석열이 당선되면은 자기 공로를 그저 더 뽐내기 위해서 자꾸 그런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것도 공개 자리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 공개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주머니를 탁 두 개인가 주더만은, 위급할 때 열어봐라 이랬잖아요. 자, 이게 뭐냐? 이것은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걸 공개로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장면을 왜 자기가 연출했냐? 자, 이래갖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1등 공신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돼도 자기는 아무 그게 없단 말입니다. 나를 안 믿고 했다.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떤 제갈공명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걸 그죠? 우리가 자기 욕심으로 찾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윤석열을 만약에 우리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하면은, 자, 모르게 그저 뒤에서 지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준석이는 자기가 더 앞에 나섰어. 내가 만들겠다. 내가 이준석이를 내가 도와서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거를 흘려을 비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참 같잖아요. 그죠? 같잖아요. 그게. 자, 대통령 후보로서 볼 때는 만약 옛날에 대권에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투한다. 그럼 밑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그죠? 대권을 노리고 사는데. 그러면 옛날 같으면 단칼에 날라갔죠. 근데 자기는 윤석열이가 도와달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나서가지고 막,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 이렇게 해갖고 내가 컨트롤 다 해가지고 내가 만들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거는 다 분란을 일으켰죠. 분란을 일으켰고, 이준석은, 윤석이가 한 거는 자꾸 안철수하고의 단일화를 방해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그때 절체절명의 시기였단 말입니다. 안철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의 단일화가 안 될 경우, 사실 야당이 그때 우리가 지지세가 없었잖아요. 적었잖아요. 그죠? 어떤 여론 조작에서 그럴 수도 있고,
가능성이 좀 원래 대선이라는 것은 거의 5대5 박빙이란 말입니다. 예? 박빙인데, 그때 막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시도하려 하는데, 자꾸 이준석이는 방해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못하게. 안철수를 까면서 왜 단일을 하느냐. 그거는 사실 이거는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보다는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 같았어요. 제가 볼 때도. 떨어뜨리면은, 왜 그러면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준석이가. 이자는 사실 저는, 어떤 민주당 쪽이나 자쪽에 어떤 끈앞풀이 그죠. 예? 어떤 뭔가 이래 흠을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이런 알게 모르게 윤석열을 깎아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준석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자,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 그죠, 우파 방송도 많고 있는데 좌파 방송에 가서 그죠, 우쪽 방송에도 참 많은데 그죠, 우리가 보수 우쪽 방송에 아주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았는데 방송이 많았고, 그런데 자꾸 저쪽 같이 놀아요. 민주당 쪽 애들하고 놀아요. 그러면서 막 국민의힘을 까요. 네, 국민의힘을 까고 지가 잘난 척, 지가 지금 다 만들고 있는 척, 지가 개혁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 자꾸 안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국민의힘을. 그리고 이제 그 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되고 난 뒤에 계속 하는 행동을 보면은 자꾸 우리 국민의힘을 보통 우리가 보수당 대표면은 그죠. 자, 여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죠? 대표가 됐으면 야당을 지적을 해야 돼. 야당에 대한 뭐 야당의 후보를 공격한다든가 야당의 그죠? 잘못된 점을 공개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윤석이 자꾸 자기 당에 대한 나쁜 점을 자꾸 공개한단 말입니다. 이걸 자꾸 떠버리고, 그리고 저쪽 민주당 애들하고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꾸 여당이 어떻게 막 이렇게 자쁜다는 야당에 대해서는 절대 공개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네? 윤석이는. 그래갖고 자꾸 여당을 해체하고 모략질하고 자꾸 깎아내리는 행동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이 계획을 해야만 잘된 바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정당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이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내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자꾸 어떤 자기들은 이제 뭐 바른 정당이라고 옛날 바른 그죠 미래당인가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그죠. 바른 정당 해가지고. 그런데 여자들 생각은 자꾸 보수를 헐뜯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보수를 우파를 헐뜯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우파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준석이 내용을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나라 내용하고 똑같아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처한 상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이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남한이라 보시고 민주당이 북한이라 딱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라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중도를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절대 뭐 나쁜 말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 잘못됐느니 너가 태어날지 말아야 될 정당인지 이런 말 안 합니다. 너가 뭐 어떤 개인적인 뭐 잘못했으면 그런 건 한 번씩 지적해도 결국에는 민주당은 올바른 정당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보는 이 사람들의 관점은 국민의힘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당이다. 잘못된 정당. 처음부터 잘못된 정당이고 이건 태어나지 말아야 돼. 그래 파괴해서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처해있는 남한과 북한의 상태 그죠? 그거가 똑같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남한에 있는 자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한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다, 국가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삭가락 갖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민중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민중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남한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나라였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잖아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건 기적적으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 남한이란 나라가 태어날 때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될 수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것을 막아낸 것이 일단 첫째요. 예? 첫째 그거고 얼마나 그거 남한에 있는 민노당 그거죠. 남노당 그죠. 남한 좌파들 그죠. 남한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자꾸 노란딱지가 붙어갖고, 말만 하면 딱지가 붙어갖고,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예? 어떤 내용을, 어떤 언어를 쓰면 이게 노란딱지가 붙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제가 이제 방송을, 이런 방송, 정치적인 방송을 하면은, 노란딱지가 자꾸 붙어갖고, 물론, 이제 가금도 안 된다, 이익은 제가 수익이 발생 안 합니다. 물론 그런 것 저는 상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하게 나쁜 말을 쓰는 것도 아닌데 자꾸 노란딱지 붙으니까 제가 더 기분 나쁘네요. 그죠? 근데 이준석이란 자들의 생각은 보수당에 있는 좌파란 말입니다. 좌파. 예? 그래서 보수당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이 잘못됐다고. 남한 좌파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일단 남한 건국이 잘못된 거고, 건국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남한은 무너져서 다시 북한하고 합쳐져서 다시 돼야 되는데 북한의 이념으로 같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이 주도하는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야만 온전한 이제 대한민국이 돼서 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자, 그거를 지키는, 그 어려운 한계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 그 상황을 다 알았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미리 다 아시고, 남한은 어차피 위험한, 절대로 남한 독단적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다 이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미국의 지원이 없이는, 어떤 국방 지원이 없이는 지켜낼 수 없다고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남한의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럼 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이 그냥 해줬겠습니까? 예? 절대로 미국이란 대국이 아주 큰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최빈국이었는데 어떻게 상호방위조약이라는 나라를 협상을 끝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승만의 능력이었죠.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뛰어나고 애지력이 있고 해서 미국에서도 어떤 정치가 있어도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진짜 이건 애지자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예? 이승만을 적극 지지했고 그와 친분이 맺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정치 쪽에. 그래서 이승만은 루즈벨트 대통령도 마음대로 대화를 이끌어냈고, 메가더 장군도 마음대로 자기가 대화로서 그 사람의 내용을 허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남한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成立됐단 말입니다. 예? 지키됐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서 다시 남한으로 건국이 됐잖아요. 그죠? 건국이 됐으면은, 이 남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지금 어느 날 잘 살게 됐고 발전했고 민주주의까지 이루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 남한의 과거 역대 대통령들을 지금 아주 못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남한 건국 자체가 잘못됐다고 만드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간첩 모략질이란 말입니다. 예? 이간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한은 자꾸 너는 잘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이준석과 같은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결국에는 차라리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당 혐오가 그쪽에서 막 싸우든지 빡치고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대선만 되면은 일로 넘어왔다가 그저 절로 갔다 하면서 또 와가지고 또 이쪽에서 가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이 자들은 남한을 존재를 부정하는 자체, 그게 보수의 성립을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들은 결코 생각을 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자들은. 예? 남한 자체의 건국을 반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정희까지 이 자들은 절대 인정 안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자들은. 예? 그래서
윤석이란 이런 자들은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 예? 부정. 그게 남한 좌파들과 똑같은 거죠. 생각은. 그래서 보수당이 잘못됐고 보수당 전두환 이런 노무현, 노태우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왜냐하면 그래서 그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을 공격 안 하고 국민의힘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자체가 자기들은 그래가지고 자꾸 저쪽을 도와주고 있는데 민주당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부 분열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국민의힘이 왜 힘을 못 받겠습니까? 자꾸 내부에 총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에 총질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남한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내부에서 지금 자꾸 북한하고 싸워야 될 입장인데 민주당 우리 보수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싸워야 되듯이 남한도 북한하고 자꾸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남한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존재를 부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한을 혼동시켜서 남쪽을 우리 남한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국민의힘 이준석 같은 이런 자들은 결국 보수의 힘을 빼가지고 보수를 무너뜨려가지고 자 민주당 같은 이런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합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절대로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런 자들하고는 정치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수는 국민의 우파는 이 자들은 반 이상이 잡족이라 보시면 돼요. 잡족. 그래서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근데 지금 무슨 잘난 척 하면서 그것도 대통령을 우리가 앞에 대통령이 이제 딱 누가 후보가 되면은 이 대통령을 위해서 전부 다 업수하고 밀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이간질 시키고 자기가 또 뒤에서 옆에서 대통령한테 뭐 본업 후보를 주머니를 주게 주면서 자 내가 만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홍보하는 이런 자기가 뭔가 자기가 제갈공명인 양 그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면 자기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그렇게 자꾸 몰아간다 이 사람은 당대표가 되면서. 그래서 저는 물론 나이도 어리겠지만은 정치 경험도 없겠지만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됐는지 저도 그것도 의아스럽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은 이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좌쪽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기용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용을 좌쪽에 있는 사람들 그냥 떨쳐내고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보수를 가지지 말고 진짜 우파로서의 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좌쪽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은 설득해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70년 동안 이렇게 오지 않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직까지 불안하고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있지 않았잖아요. 제가 왜 자꾸 정치방송을 하느냐. 이게 나라가 자꾸 불안하면은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는 내 재산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 재산을 이제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험할 때마다 자꾸 이런 방송을 한 번씩 하는데 자 절대로 우리가 이 이준석의 농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 남한을 전복시키려는 좌쪽하고 똑같은 이념이죠. 국민의힘을 이간질 시켰어. 국민의힘을 보수를 공격한다. 이 사람들은 자 민주당 우리가 같은 당이면은 자 내부의 논란은 자 숨기고 어느 정도 자 내부 쪽에서 엄밀히 해결하고 자 민주당을 총공격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 사람들은 민주당 그렇게 공격 안 합니다. 이런 자들 몇 명 있죠. 그죠? 우리가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저는 기용하면 중요직에 기용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버리면 더 좋죠.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 우리 우파 쪽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좀 드물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자꾸 밀리는데 자 우파의 이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왜냐면 40대가 전교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아주 좌쪽으로 가 있어요. 40대 초반까지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가 아주 좌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40대
40대하고 50대 초반까지도 그렇겠죠. 그죠? 50대 초반까지. 50대 초반까지가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이 거의 뭐 정교조 세대들이고, 지금 30대도 거의 정교조의 세대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30, 40대는 거의 정교조 세대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30대 초반부터 20대까지는 아직 우리의 50대 이후, 그죠? 60대, 지금 50대 후반 이후에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우리들이, 자녀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된단 말입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우파의 우수성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건국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 너가 어떻게 잘 사는지를, 예? 설명해 줘야죠. 근데 저쪽 정교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뭔가 부모도 잘못됐고, 나라도 잘못됐고, 우리나라 건국도 잘못됐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 말도 들으면 안 되고, 우파 대통령 말도 들으면 안 되고, 무조건 정서적으로, 아이고, 나한테 돈만 많이 주고, 그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해주면은, 그런데 빠지는 애들, 그죠? 그런 국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이성적으로 생각을 감성적으로만 자꾸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방송에도 보면은 뭐 이상한 뭐 파헤치는 그런 방송 있잖아요. 자꾸 감정적으로 건드는 이런 방송들. 자, 이성을 없애고 우리 사고에 이성이 존재, 이성이 잘 잡아서 모든 사례 판단 이성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감성으로만 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빨리 버리고 좀 더 이제 바르게 이제 저는 우리 우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이런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논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